그러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왜냐면 배터리가 나갔거든.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아니 러시아분이 왜 예쁜 러시아 여자분들 놔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앉아서 수다 떠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속눈썹 셀프 연장 키트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누군가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진짜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고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거는 뭔가 좀 제가 여유가 있을 때 좀 딥하게 풀고 싶어가지고 다음에 찍어오도록 할게요.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저희 집 침입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억들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펌프도 주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먼지를 날려버려. 그리고 제 앞에는 설명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미리 좀 보긴 했거든요. 이 본드를 가지고 눈에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썰 풀기 전에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눈 밑에 베이스 라인에 살짝 묻히라는데 벌써 망한 것 같다. 어떡하지? 어떡해. 벌써 망했어. 어떡해. 속눈썹을 하나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주래요. 이거 맞아? 일단 트러스트 프로세스 해서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모르겠다. 난 이게 맞는 건지 공작새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트러스트 프로세스. 본드를 좀 나중에 붙였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붙였어. 손이 두 개가 모자라네. 저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한 번만에. 또 이거를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옮겨서 잡고. 아 제가 그래도 꽤 속눈썹 잘 붙이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난이도가 쉽지가 않네. 가닥 속눈썹이 아니어서. 그리고 아시안 눈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지금 깨달았는데 제가 오른쪽 눈 거를 왼쪽에 붙여가지고 맨 뒤에 갈 걸 맨 앞에다 붙인 거예요. 아무튼 이제 썰 풀기를 슬슬 시작해볼게요. 살짝 적응한 것 같거든요. 이 썰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응팔 덕선이네 집 같은 곳 있잖아요. 1.5층짜리 주택? 그런 주택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다들 이제 집 문을 잠그지를 않고 주택가 이렇게 다 열어놓고 키우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누가 누군지 알고 앞집 옆집이 다 감시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냥 다 문 열어놓고 애들 키우는 약간 그런 분위기의 동네였단 말이에요. 이거 맞아? 어떡하지? 오늘 콘서트 갔다 와서 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제가 그런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은 문이 항상 다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문을 잠그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야. 근데 거기서 살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 비밀번호를 누르는 도어락 키를 쓰기 시작한 거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비밀번호 도어락이 이 배터리 넣는 부분이 좀 약했나 봐요. 그리고 문이 되게 쾅쾅 이렇게 닫히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문이 꽝꽝 닫히다 보니까 그 배터리를 닫아놓는 그 이렇게 네모난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게 닫힐 때마다 조금씩 충격이 가해지면서 약간 느슨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들은 문이 너무 쾅 하고 닫히면 그게 충격으로 살짝 삐져나와가지고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하면 뭐다? 문이 안 잠기잖아요. 문이 안 잠기고 그냥 그 도어락이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이거 맞아? 도어락이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문은 문인 채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열면 열리는 거지. 근데 또 저희 집이 맨 꼭대기층에다가 바로 옆집 한 집밖에 없었는데, 옆집도 저랑 비슷한 또래 아들 2명을 키우는 부부분들 이렇게 4명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위협감이 느껴지지가 않고, 뭐 어차피 꼭대기층이라 아무도 오지를 않고, 또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되게 구석진 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문이 잠기든 말든 그게 배터리가 튕겨 나가든 말든 다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의 습관은 다들 이렇게 집에 들어오기 전에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문을 한번 열어봐요. 왜냐면 문이 그냥 열려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을 한번 쓱 열어보고 열리면 들어오고 안 열리면 이제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오고, 이게 약간 다 같이 습관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암묵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면 듣는 소리가 문을 덜커덕 덜커덕 해보고 안 열리는구나 하면 띡띡띡띡 하고 들어오는 게 저희 가족들의 습관이었단 말이죠. 나 이거 뭐야. 나 이거 맞아? 나 이렇게 타조처럼 사는 게 맞아? 근데 차이가 진짜 미치긴 했네요. 큰일 났다. 이거 일회용 됐다. 저 그냥 이거 오늘 콘서트 때만 붙이고 집에 와서 뗄게요. 아무튼 그날은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 집에서 그냥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집에 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되게 어두운 저녁이었는데 누가 달그닥달그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올려나 보다 하고 그냥 계속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한참 소리가 나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그 현관문으로 가서 그 구멍으로 이렇게 내다봤어요. 근데
웬 남자가 패딩을 입고 검은 봉지를 이렇게 손목에 끼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왜냐면 배터리가 나갔거든. 소리가 안 나니까 이상하다 하고 핸드폰을 다시 보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핸드폰을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여서 핸드폰을 봐봤자 문자 아니면 전화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웠던 게 우리 집은 문이 안 잠겨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냥 손잡이만 살짝 당기면 바로 문이 열리는 그 사람과 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알 리가 없는 거지. 이게 비밀번호가 안 눌린다는 게 그 기계가 작동 안 해서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를 그 사람은 모르잖아. 나만 알잖아. 그래서 그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10초가 진짜 1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문이 열까 안 열까? 문이 열까 안 열까?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핸드폰을 보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이었고 그냥 한편으로는 그냥 이 사람이 친구 집을 찾아와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잘못 찾아와가지고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너무 과한데 이거? 요즘 같으면은 제가 막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막 알아보고 CCTV도 보고 이랬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CCTV도 없는 그런 아파트였고 경각심이 그렇게까지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잘못 찾아온 사람이 눌러보다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섬뜩하고 무서운 상황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천호에서 보바랑 단둘이 살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 보바랑 저랑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희미하게 누가 저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떴는데 제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고 보바도 저를 보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눈을 이렇게 슬며시 뜨니까 보바가 이 소리 우리 집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이러니까 갑자기 희미하게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서 현관 앞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눈이 -6? 그 정도 도수를 가지고 있어서 시력이 진짜 안 좋아서 한 이 정도는 돼야 명확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흐리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이. 눈도 안 보이는 채로 현관 앞에 가가지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이제 보바가 그 뒤로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현관으로 막 저벅저벅 가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제 현관이랑 중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문 밖에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보바가 중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don't open the door, don't open the door 막 이랬어. 왜냐면 문 밖에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랬는데 보바가 문을 열면서 보바도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거지. 문을 그냥 여는 게 아니라 문을 이렇게 쾅 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누군가 위험이 있다면 그 사람 부딪힐 수 있게 펑 이렇게 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퍽 하고 부딪혔어요. 그러고서 보바 문을 탁 열었는데 어떤 제 또래 여자분이 화장이 다 번진 채로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바가 누구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말로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도 당황해가지고 이러면서 현관문이랑 저희 집 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본 거죠. 그분은 진짜로 집을 잘못 찾아왔던 거예요. 아침 새벽 6시까지 술 먹고 집에 겨우겨우 들어왔는데 뭔가 층을 잘못 찾았다던가 호수를 잘못 찾았다던가 그런 사건이 진짜 일어난 거지, 그분한테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공포에 빠뜨리고 야, 이분이 지금 술에 취했고 집을 잘못 찾았다 싶어가지고 그냥 문을 닫았죠, 다시. 그분은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짠! 이렇게 공작새가 완성되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거 내가 이거를 하고 실습에 가면 다들 너무 놀랄 것 같은데? 붙이는 건 다 했고 이제 이거를 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실용 마스카라가 또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또 발라주래. 그리고 이거 붙인 다음에 이렇게 먼지를 말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를 찝어주래요. 클램프라고 하는데 클램프 해주래. 내 속눈썹이랑 같이 잘 붙게. 확실히 찝어주니까 이 집게가 되게 무게감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촥 붙는 느낌? 이거 근데 아까워서 어떡하지? 오늘 하루만 하기 너무 아까운데 또 이거를 제가 한 채로 실습에 갈 자신이 없네요. 드래퀸 같아, 드래퀸. 드래퀸 하니까 또 짜증나는 썰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좀 낮은 편이잖아요.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성스러운 목소리 아니잖아요. 소름 돋아. 지금은 그래도 30살이고 이러니까 이런 진중한 목소리가 어울리는 편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20살 때도 내 목소리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얼굴은 애긴데 목소리가 이러니까 목소리가 진짜 낮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솔직히 안 듣거든요. 아무튼 근데 20살이 되면 선배들이 막 밥을 사준다고 막 친해지자고 이런 시간이 다 있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밤약이라고 했는데
친구가 어떤 선배 2명이랑 밤약을 잡아온 거야. 그래서 선배 2명이랑 저 2명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술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나름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떤 다른 선배가 온다는 거예요. 제 친구랑 친한.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냥 저는 친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선배가 왔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한 4살인가 5살이 많은 좀 고학번 선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미 얼큰하게 술을 좀 마시고 온 상황이었어. 근데 뭐 그때 나의 20살보다 많아봤자 25살 이렇겠지. 근데 그때는 엄청 크게 느껴졌거든요. 오자마자 저는 뭐 20살이고요. 이번에 입학한 윤혜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근데 너는 목소리가 되게 그거 같다. 그거 뭐지? 그거 트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진짜 에? 이러고 표정이 굳었어요. 근데 솔직히 무슨 할 말이 없잖아. 나는 그때 20살이고 갑자기 처음 본 선배가 나한테 트젠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금방 갔거든요. 너무 짜증나는 거. 그거 진짜 예의가 아니잖아요. 20살인 저도 그걸 느꼈어요. 이건 진짜 예의가 아니다. 기분 진짜 나쁘다.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슨 소리야 막 목소리 봐도 좋은데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근데 점점 나 이 눈깔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 콘서트용 화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한다. 아무리 학교에서 마주쳐도 그냥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쌩 깠어요. 그게 제가 20살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새로운 썰이 생겼는데 무례한 사람은 어딜 가도 무례한 거죠. 중급 교환학생 가기 전에 파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 남자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번에도 무슨 파티룸 같은 걸 빌려서 다 같이 술 먹고 놀자 이래가지고 알겠다. 그럼 나도 이제 교환학생 가서 좀 한 6개월 막 1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나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갔죠. 근데 이제 저랑 친한 사람보다는 그 친구가 한 학번 위 선배인데 그 친구랑 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친한 사람들 있으니까 거기서 다 같이 놀고 재밌게 놀았다요. 근데 또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되게 특이한 스타일의 예술을 하는 미국 교포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막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다 같이 그냥 하하호호 놀면서 막 술 많이 마시지도 않고 잘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파티를 주최한 친구가 누구누구 형도 잠깐 들린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근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이랑 그렇게 친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그 주최자 친구가 친하긴 하니까 뭐 들른다는데 사실 할 말은 없잖아요.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했듯이 무례한 사람은 어딜 가도 무례한 게 티가 나는 게 여기서 이제 들통이 나는 거야. 그분이 왔는데 그때가 주말이었나? 그래서 이미 결혼식장에서 술을 진탕 먹고 잔뜩 취한 채로 저희 자리에 온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가 별로잖아 솔직히. 근데 거기까지 또 뭐 오케이야. 근데 와서 앉아서 노는데 어쨌든 저희가 한 3살 5살씩 막 어리니까 이미 좀 뭔가 위계 같은 게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막 소파 가운데 이렇게 왕처럼 앉아가지고 막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것까지 또 오케이. 그냥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막 또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미국 교포 친구한테 그 친구가 좀 한국말도 어눌하고 예술을 하느라 스타일 되게 특이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람한테 그래서 너는 한국인이야 미국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들어도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거를 물어보는 게. 그래서 또 한 번 갑분싸가 된 거지.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짜증난다 이러면서 우리 그냥 편의점 갔다 오자 이러고서 우르르 다 나가버렸어요. 편의점에 가서 다 같이 아이스크림 사고 먹으면서 저 오빠를 집에 빨리 보내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은 여기가 재미가 없어질 것 같다. 저 사람을 집에 빨리 보내자. 그래서 주최자 친구한테 빨리 집에 보내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가 저희끼리 막 오갔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저 사람이 지금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으니까 빨리 집에 보내. 막 이런 논의가 됐어요. 근데 이 주최자 친구도 술이 좀 약한 친구여가지고 이미 걔도 술에 막 취한 거야. 근데 걔가 알겠어 미안해 너네가 불편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볼게 이렇게 하더니 들어가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분 이름이 만약에 혜린이라고 해볼게요.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자 얘들아 혜린이는 지금 집에 가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던 혜린이가 응? 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눈치가 좀 있으셨는지 나 가볼게 이제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술이 깼나봐. 아무튼 제가 진짜 남 얘기 특히 한국 사람 남 얘기 진짜 세상이 좁아서 정말 안 하는 편인데 이분은 10년 지난 얘기기도 하고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저에게 사과해주세요.
아무튼 무서운 썰 하나, 빡친 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아직 못 풀었는데 빡친 썰을 연달아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제가 천호 살면서 현대홈쇼핑 다닐 때 항상 주기적으로 아팠단 말이죠. 너무 열심히 일하고 이러니까 직장인들은 솔직히 아픈 거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막 엄청 크게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되게 아팠는데 그렇게 아플 때마다 가던 병원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여기 있고 회사가 여기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병원인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꾸미는 날도 있고 진짜 아플 때는 진짜 환자의 모습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진짜 막 정말 수척하고 너무 힘들고 영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병원에 갔단 말이죠. 당연하죠. 아픈데 사람이 진짜 아플 때만 병원에 가는데 당연히 몰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을 주기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도 저를 알고 저도 그분을 아는 상황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50대 남자 분이셨는데 좀 약간 웃으면서 냉철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호감상은 아니셨어요. 뭐 저도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병원에 가서 약을 받는데 3일치만 받고 다시 오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다음 주에 해외를 가는데 한 달 정도 갈 것 같으니까 한 일주일치를 미리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가냐 해서 러시아를 간다.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또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를 또 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잘 갔다 오셨네요. 그래서 러시아 잘 갔다 왔다 이랬더니 러시아가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왜 갔냐, 여행 가셨냐, 출장 가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을 안 했었는데 그냥 뭐 가족이 러시아 있어가지고 갔다 이러니까 가족분이 러시아 있어요? 이래서 남편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아니 러시아 분이 왜 예쁜 러시아 여자분들 놔두고 본인이랑 결혼을 했대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확 짜증이 났는데 이를 깎게 물고 그냥 다들 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뒤로는 거기를 안 가고 새로 생긴 아주 깨끗하고 친절한 여자 선생님이 있는 내과로 옮겼답니다. 너무너무 무례하지 않아요? 정말 숨쉬듯이 무례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바씨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세상에는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또 지내다 보니까 또 저의 진한 속눈썹이 익숙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호주 AC/DC 밴드 콘서트에 가는데요. 가서 또 재밌게 놀고 다음 영상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